네, 오늘 그 KR 65주년 기념 행사에 그 발표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이혁철 회장님과 그 임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 회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번 주에 오슬로에서 그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확실한 그런 상황 속에서 선사와 조선사가 어떤 식으로 이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 오늘 제가 그 말씀드릴 수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아마 데이터를 기반한 어떤 그 언론 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보셨던 내용일 텐데요. 데이터를 넘어선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저희가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제 발표는 일단 그 저기 세 가지로 저희가 좀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관세,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생겨나고 있는 생션 문제와 나아가서 지금 미국 무역부가 지금 최근에 발표한 그 미국 조선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 벨트에 대한 그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친환경 선박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전 세계 선사가 발주를 했고, 앞으로 이러한 친환경 선박의 그 트렌드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 최근 10 년간의 그 국제적인 이벤트를 저희가 한번 뽑아 봤습니다. 그러니까 20 년, 30년 뒤로 가지 않고 가장 최근 10 년간의 우리 전 세계 해운과 조선에게 영향을 줬었던 국제적인 이벤트고요. 이제 브렉시트를 이제 시작으로 전 세계 에너지와 전 세계 안보와 경제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했었습니다. 어 저희가 코로나 시절에 그 항만의 정체와 물류의 어떻게 보면은 문제로 인해서 그 이제 컨테이너 선박의 운임이 역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다음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은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러시아에 공급받았던 PNG를 끊고 미국의 선박을 이용한 LNG 수입을 2차 세계 대전 이후로 어떻게 보면 처음 시행을 하면서 한국 조선소의 대규모의 LNG 발주를 이끌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트럼프 2기 2.0 시작되면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관세 문제로 저희가 전 세계 해운 시장은 다시 불확실한 어떤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었는데요. 어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해운은 에너지 시장과도 아주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가장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다크 플릿이라고 하는 기존의 그 커머셜 트레이딩 루트에서 배제가 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탱커 시장의 운임이 이제 급속도로 올라갔었던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홍해에 문제가 또 생기면서 기존에 우회를 해야 됐던 선박들이 약 한 10% 에서 15% 정도의 선박이 이제 필요로 하면서 그쪽 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프로덕트 시장에 또 운임이 급상승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이슈로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선형 각 다른 그 이제 선종별 선박들은 운임과 또는 성과에 이제 좀 급속도로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특히 생션 같은 경우가 이제 크루즈 선박이랑 이제 제품선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변화에 상대적으로 LNG와 LPG는 상당히 영향이 적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카캐리어와 이제 컨테이너 선박들이 가장 많은 잠재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저희가 알 수 있고요. 이 사실은 관세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관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희의 불확실성의 이슈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우선에 있지만 이 부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지난 6 개월간 정말 많은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계속 그 이제 바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번 발표에서는 크게 저희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관세 이슈의 이제 이후로 어떤 선형들이 영향을 받고 어떤 화물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또 어떤 그 시장 항로들이 이 관세로 인한 높아진 운임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관세 이후에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그 운임 상승이 잠재적으로 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거의 1.8% 정도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관세 발표를 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 상승 곡선을 보시면 지금까지는 약 한 1.8% 정도의 운임 상승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선종별로는 이제 예상하지 못하게 이제 그레인 쪽에 또 상당히 많은 익스포저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컨테이너가 그 일을 이어서 지금 상당히 많은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제 관세로 인해서 직접적이고 그리고 간접적인 어떤 피해들이 시장에 있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GDP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 관세 때문에 앞서서 이제 WTO와 OECD가 발표했었던 어떤 그런 지수들이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이 트럼프의 관세 이 문제는 2018년, 19년 트럼프 1기와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를 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1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라는 특정한 나라에만 집중해서 무역 전쟁을 벌였다면 이번에 이제 트럼프 2기 같은 경우는 동맹국에도 관세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매기면서 약간 국지적으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을 넓혔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시장은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제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론트 랜딩이라 그래 가지고 관세가 이제 시작이 되기 전에 물량을 빨리 소화를 시켰다는 거를 저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올 1, 4분기 때 컨테이너 운임은 생각보다 많이 상승했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터미널 이제 공사를 다 마치고 이제 원유 수출을 미국이 아닌 아시아 쪽으로 하게 되면서 그쪽 항로에 투입되는 선박들의 운임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기 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던 선형이 벌크나 LNG였다면 2기 때는 컨테이너와 카캐리어가 가장 익스포저가 높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은 나아가서 이제 무역부가 이제 가장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은 미국의 제조업을 가지고 오는 거고, 그리고 그 제조업 중에 가장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조선 쪽입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전 세계에 중국이 53% 그리고 우리 한국 조선이 한 28%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미국의 조선업은 0.1%입니다. 최근 7-8년 동안 중국 조선소와 한국 조선소가 이제 수주한 선박들의 이제 선형들인데요. 아무래도 중국은 이제 좌측의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거의 LNG를 제외하고는 모든 선형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고요. 우리 한국 조선소가 짓지 못하는 벌크 캐리어, 그리고 또 캐파시티가 많이 떨어진 이제 탱커 같은 경우는 거의 중국 조선소가 지금 독식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우측은 지금 현재 중국 조선소가 오더북을 통해서 어떤 바이어들이 이제 발주를 했는지를 나타내는 건데요. 생각보다는 중국의 내수가 이제 볼륨이 낮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해외에 있는 이제 바이어들이 발주를 많이 했다라는 거는 오히려 관세라든가 지금 미국의 이제 무역부가 계속 압박을 한다면 생각보다는 중국에 있는 내수가 또 이제 발주를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28년과 32년을 나눠서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비현실적인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에서 수출하는 상당히 많은 물량을 28년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미국 빌트로 이제 수출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사실 저희가 이 계획들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엄청나게 힘든 그런 계획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은 전 선형에 걸쳐서 미국 빌트의 선박으로 이제 미국의 수출과 수입을 장악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좀 디테일하게 그런 계획들이 이렇게 이게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중국 빌트나 이런 쪽으로 피해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중국에 금융을 했거나 또는 중국과 관련된 어떤 것들의 어떤 이제 관련도 같은 중국 빌트라고 이렇게 취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중국에 금융을 했었던 한국 선사들도 이런 부분 때문에 잠재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관세와 USTR의 어떤 정책 때문에 최근에 컨테이너 운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상승을 했고요. 이제 물가 지수도 상당히 올라가면서 이게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많이 준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이제 프레이트 같은 경우도 미국과 유럽을 오가는, 그리고 이제 VLCC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과 유럽을 오가는 어떤 그런 쪽에 이제 잠재적으로 운임 상승이 점쳐지고요. 오른쪽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순하게 중국 조선소에 발주를 한 건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 조인트 벤처를 했거나 중국과 관련이 어느 정도 있으면 다 중국 빌트라고 그렇게 간주를 하겠다는 건데요. 선형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최근에 6년, 7년 동안 정말 많은 컨테이너 선박들이 중국에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지금 컨테이너 쪽과 그다음에 이제 카캐리어 쪽이 가장 많은 타격을 받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선형별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앞에 그래프를 저희가 좀 비율로 좀 나눠 봤고요. 아무래도 미국 쪽에 콜링이 많은 선형의 선박들이 가장 도출이 많다는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캐리어와 컨테이너 선박들이 약 보면은 지금 46%, 83% 이렇게 68%가 카캐리어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선박들이 미국에 콜링을 하기 때문에 이 선박들을 과연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지금 글로벌 선사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지금 현재 각 선형별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제 선사들을 저희가 리스트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너무나 잘 아시는 이제 머스크나 MSG나 CMA CGM이 이제 라이너 쪽에서는 중국과 가장 많은 발주를 통해서 이제 선대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카케레 같은 경우도 윌리엄슨이라든가 MOL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대형 선사들이 이쪽 선형에 이제 노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크 캐리어와 오일 탱커도 나아가서 이렇게 노출 빈도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LNG와 LPG 같은 경우는 과거에 친환경 선박에 가장 선두적으로 이제 선형 교체를 한 쪽이 LNG인데요. LNG 같은 경우도 이제 비톨이라든가 페트로덱 같은 경우는 이제 노출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꽤 많이 나오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친환경 선박의 어떻게 보면은 첫 시작이 이제 LNG였다라고 그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LNG가 어떻게 보면은 환경 규제를 시작으로 화주들이 장기 운송 계약을 주면서 운임에 친환경 선박과 이제 컨벤셔널 배가 갖고 있는 프리미엄을 화주가 운임으로 보존을 해주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가 시작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선박들이 발주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22년과 23년을 기점으로 어떻게 보면은 대규모 신조 발주가 이루어졌습니다. 우측 맨 끝을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냉정하지만 냉혹하게 아실 수 있는 부분이 신조의 볼륨 자체가 거의 다 줄었습니다. 올해는 불확실성이라는 심리적인 이유와 물론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리스크에 노출이 됐다는 걸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아무래도 심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에 발주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선사나
또는 발주를 거의 앞두고 계약까지 갔었던 선사들이 다 캔슬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겼고요.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중국을 가지 않고 한국 조선소를 가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 선사들도 사실은 오더를 다 멈췄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 4년간 5년간 볼 수 없었던 만큼 상당히 낮은 볼륨을 보실 수가 있고요. 중간 그래프는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 어떤 선형을 투자했었을 때 우리가 투자를 이제 회수할 수 있냐라는 어떤 그런 기간을 제가 나타낸 건데, 아무래도 컨테이너나 아프라막스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이 지나야만 투자한 거를 이제 회수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여전히 시장의 운임보다 신조 성과가 높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조금 더 이제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그 얘기는 즉 어떤 누군가는 신조 성과가 여전히 시장의 상황을 대변해서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이제 하나의 에비던스고요. 반대로 감사라막스 같은 경우는 운임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투자를 했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 기간이 좀 더 짧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측을 보시면은 이제 중국 조선소와 한국 조선소들이 어떤 이제 잠재되어 있는 어떤 그 선형들을 많이 발주했는지를 아실 수가 있고요. 27년 4-4분기 납기는 이제 거의 현실적으로 없어졌다고 저희가 판단을 한다면 28년 1-4분기, 2-4분기의 납기가 좀 남아 있고, 중국도 사실은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보입니다. 반대로 한국 같은 경우는 28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조 발주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28년의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라고 저희가 보이고요. 앞서서 저희가 불확실한 어떤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이 데이터 그 이후에 어떤 있는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여전히 이 전 세계의 선박들은 노령화가 되고 있고 노후화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여전히 2025년, 6년에 상당히 많은 신조 발주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 어떤 선박들이 지금 최근에 발주가 됐고 전 세계 선단의 비율로 포함한다 그러면 어떤 선박들이 또 많이 발주가 되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LNG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먼저 선대 교체를 시작한 선형입니다. 그래서 LNG 같은 경우는 화주들에 기반한 장기 운송 계약이 이 상승을 이끌었다고 저희가 보고요. LPG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카캐리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가장 먼저 투자가 이루어진 그런 선형인데요. 아시겠지만은 코로나 사태 때 카캐리어 시장이 엄청 호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사들이 이쪽에 재투자를 했었고요. 컨테이너도 나쁘지 않게 27%나 전 세계 선단의 27%가 지금 신조 발주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전 세계 선단을 다 포함한다 그러면 평균 15% 정도가 신조 발주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탱커하고 벌커 같은 경우는 신조의 투자가 어떻게 보면은 아주 부진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탱커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운임 상승이 프로덕트 시장에 조금 있고 그걸 빼고는 VLCC라든가 크루드 시장은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에 인색할 수밖에 없었고요. 벌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약 10% 정도만 발주가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에코 선박이라고 칭하는 선박들의 투자는 2008년 이후에 저희가 리먼 사태 이후에 시작이 됐다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그 당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특별한 어떤 기술력이라기보다는 엔진을 튜닝을 해서 저희가 친환경 선박, 매연이 많이 나오지 않는 친환경 선박을 저희가 필두로 지난 6년, 7년간 상당히 많은 친환경 선박들이 발주가 됐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선박들은 약 평균 선령이 15년 정도가 늘어나는 선박들이 많습니다. 이제 PCTC가 51%가 15년 이상이고요. 탱커 같은 경우는 42%, 그리고 전 세계 선단을 다 평균 내서 보면은 36%의 정도의 선대들이 다 15년 이상 된 선박입니다. 이거는 되게 팩트를 저희가 사실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만큼 전 세계 선단은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IMO나 EU에서 새로운 레귤레이션이나 폴리시를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아주 커머셜하게 보면은
그 새로운 투자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물동량도 사실은 지금 최근 10 년간의 물동량을 보면은 앞서 보여드린 어떤 이슈들이나 이벤트가 정말 많았지만 그 물동량이 사실은 많이 줄어든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는 앞으로 얼마의 선복이 필요하냐라는 걸 본다 그러면 저희는 여전히 선복의 가능성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친환경 선박의 이슈 때문에 지금 현존하고 있는 거의 모든 선박들은 친환경에 맞춰서 이제 그 기술 변화를 저희가 이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크러버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대부분의 선박들이 스크러버 장착을 다 했고요. 그리고 약 40%의 선박이, 그러니까 5년 전에는 이게 27% 밖에 되지 않았는데 약 40%의 그 선박들은 최소한 하나 이상의 친환경 선박들의 그 이제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요. 이제 발라스트 탱커 같은 경우도 약 88%가 다 장착을 했고, 그 최근에 3 년에서 5 년간 저희가 본다면 가장 많은 논의가 과연 어떠한 그 얼터너티브 퓨얼을 저희가 써야 되냐, LNG냐 메탄올이냐 암모니아, 이게 가장 큰 화두였다면 사실은 그 논의가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LNG가 압도적으로 이제 그 얼터너티브 퓨얼로 이제 신조 발주를 했고요. 그리고 시장에 지금 현재 발주해 놓고 있는 약 37% 이상의 선박들이 이제 LNG로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 발주를 했고요. 이제 메탄올 같은 경우는 이제 머스크가 그 컨테이너 발주를 이제 시작으로 메탄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박 투자는 이제 국가별로 상당히 차이를 나타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리먼 사태 이후로 이제 유럽의 은행들이 상당 부분 이제 선박 금융 시장에서 빠져나갔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최근 10 년간 이제 투자가 적었고요.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선사들이 신조 발주 투자를 했었다는 거를 좌측 그래프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어 대부분의 그 이제 주요 국가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그리스나 일본 선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 평균 그 이제 선사당 이제 평균 한 4 척 정도의 선복을 갖고 있는 그런 선박들이 이제 그런 선사들이 이제 주로 포진해 있고요. 밑에 이제 이게 저기 이제 파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러한 그 이제 선사들의 이제 구조는 대부분 유럽 선사들이 그렇듯 이제 그냥 일반 사기업들이 많고요. 최근에는 그 뭐 P라든가 또는 이제 사모펀드라든가 이제 금융 기반에 된 이제 투자자들이 시장에 많이 유입이 되면서 상당 부분 이 파이낸셜 쪽도 많이 늘어났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장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카캐리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코로나 이제 그 사태를 이제 지나고 이제 운임에 좀 이제 부침을 겪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 같은 경우도 저희가 뭐 요즘에 언론에서는 노멀라이제이션이라 그래 가지고 이제 과거로 다시 회귀한다라는 표현을 쓰시고, 그래서 운임도 어느 정도 뭐 떨어졌지만 사실 저희가 그런 불확실성이나 이슈나 어떤 제재나 이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사실은 운임이 그렇게까지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은 조금 더 그 '왜곡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카 그리고 이제 그 탱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자 이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2019 년, 그러니까 2020년 처음에 저희가 그 2019 년에서 20년 사이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제 무역 전쟁,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있었던 이 스파이크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시장이 그렇게 그 뭐 카캐리어나 컨테이너처럼 좋은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그 평균치 운임에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불확실성이 너무 많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데이터를 뭐 토대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신조 선박의 어떤 투자는 그 불확실한 뭐 관세나 제재나 뭐 생션과는 사실은 별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약간 산업적인 트렌드라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앞서서 그 이제 저희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은 확실하게 신조에 관련된 인텐션이 저희보다는 좀 높다라는 걸 저희가 이번에 오슬로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 지속적인 신조 투자가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어 오히려 이렇게 슬로우 다운된 이 상황이 신조 투자를 하기에는 그다지 나쁘지 않은 시장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